네, 안녕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의 정종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업 임금체계 표준 모델 2안 하이브리드 직무급 플러스 수당행 직능급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직무급 플러스 수당행 직능급 모델은요, 기본급 이외에 숙련 등급 차이에 따른 추가적인 숙련 역할 수당 지급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추가적인,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에다가 숙련 역할 수당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요, 변동 대응행 모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표준 모델 2 하이브리드 직무급 플러스 수당형 직능급 기본급은요, 1안과 마찬가지로 직무 등급을 G1에서 G3로 구분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직무별로 숙련 등급을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로 구분하여 현 시장의 노임 단가를 적용을 합니다. 숙련 등급의 경우에는요,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별로요, 어떤 직무는 레벨 4까지의 고기량 등급이 필요하고 또 일부 직무는요, 한 레벨 3 정도까지만 필요하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직무 등급 G1, G2, G3에서요, G1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고기량의 필요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G1은요, 3개 등급 체계 숙련 등급을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행 직무급 기본급 플러스 수당행 직능급 모델은요, 기본급, 즉 직무급 베이스의 기본급 이외에 직무별로요, 물론 개인의 어떤 기량에 따라서요, 숙련 등급 차이에 따라 추가적인 이제 숙련 역할 수당이 지급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숙련 역할 수당이기 때문에 약간의 재원 소요가 또 따를 수도 있습니다. 숙련 역할 수당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해하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숙련공의 고용 안정, 우리 지금 이제 조선업에서 굉장히 호황기, 업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바로 숙련공 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숙련공의 고용 안정 및 향후 인력 양성을 위해서요, 해당 역할을 하는 인력을 파인딩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당을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숙련 역할 수당은요, 숙련 등급이 이제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인데 특히 레벨 3와 레벨 4 숙련 등급에 대해서는요, 인력의 유지 또는 고기량의 정착, 축적을 위해서요, 숙련 역할 수당을 지급하자. 이게 기본 아주 골격입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줘야 되느냐? 레벨 3는 월 한 30에서 40만 원 봉유가 적합하다. 또 그럼 몇 명한테 줘야 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현재 인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표준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충원은요, 약 한 20에서 30% 수준이면 적합할 것 같다. 레벨 3입니다. 레벨 4 등급은요, 조금 더 이제 기량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텐션 또는 이제 실제로는 뭐 또 거기 직원들 육성 뭐 이제 책임 있는 걸 다 고려할 때요, 약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의 지급이 돼야 되겠다. 또 그러면 전체 기능 인력 대비 몇 프로냐? 한 10% 내로 쿼타를 설정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 저희들이 분석 결과에 나온 산출물입니다. 따라서 현재 총 임금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뭐 이 추가적인 지원은 동기부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요, 숙련 수당 지급이 되는 경우면 이 지급 대상자는 커트, 쉽게 말하면 일정 비율을 설정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도 운용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숙련 역할 수당 설계를 위해서요, 우선 공종별로 직무 분류, 직무 분석, 숙련 등급 기준에 수립되어야 됩니다. 이것 임금 체계 개선에서 가장 필요한 게 직무 분류, 그다음에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은 이제 직무 기술서, 직무 맹세서, 또 해당 직무의 숙련 등급, 4등급, 3등급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이때
직무별로 차별적 숙련 등급 수준을 적용해야 하는데요. 그 핵심 기준으로 공정상 관리 감독 역할, 쉽게 말하면 레벨 3, 레벨 4로 올라가면요. 기존 직무에서 아주 고숙련의 어떤 작업도 필요하지만은 관리 감독 역할 책임을 또 부여할 수 있고요. 또 일부 문제나 또는 새로운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이분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와 숙련을 통해 가지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의사결정 능력 등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직무상 숙련 기술의 유지, 이 직무의 어떤 숙련이 정말 유지가 돼야 되고, 뭐 외국인 등 다른 기능으로 전수되기보다는 우리 내국인 상용공 중심으로 축적 전수가 필요한 점이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월 30에서 40, 월 70에서 80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기준에 따라서 4등급제는요, 숙련 기술 유지, 축적이 정말 필요한 직무입니다. 3등급제는요, 숙련 기술 유지가요, 높지만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그런 직무 체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숙련 기술 유지, 축적, 전수 필요성 요인을 분석해 보면요, 기초 지식의 정도, 해당 직무에서 숙달까지 가는데 확보 기간 1년이냐 2년이냐, 또 의사소통,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뺐습니다. 정신적 노력, 그 다음에 작업 결과에 대한 품질이나 책임의 요구 정도, 또 공정상의 중요성, 이런 이제 6개 요소를 통해 가지고요, 직무 평가 결과를 합해 보면요, 만점이 한 600점 만점을 나오는데, 600점 만점에 스프레이 도장이 517점, 치부가 한 51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상이라든지 클리닝이라든지 배제, 이런 부분은 한 300점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제 직무별 해낭에 들어가 가지고요, 기술의 직무에 숙련 유지, 축적, 그 다음에 전수의 필요성이 높은 직무는요, 4등급 숙련 등급 체계로 가자, 이런 의견이고요. 조금 숙련의 유지, 축적, 전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요, 3등급 직무 체계로 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직무마다 숙련의 유지, 축적, 전수의 정도에 따라서요, 4등급 숙련 대계책을 적용할지 3등급 직무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직무는요, 4등급 체계 대신에 점수는 낮지만은 좀 특수 직무가 있습니다. 티그 용접인데 특수 용접입니다. 이거는 임금이 되게 높습니다. 한 달에 한 600~700만 원 줘야 됩니다. 이런 티그 특수 용접은요, 숙련 등급 임금 체계의 어떤 점수는 조금 중간 이하입니다만은 요거는 4등급 체계 적용이 맞다, 이런 또 현실적인 여건도 반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개별 직무 특성을 보면요, 스프레이 도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직무죠. 그래서 4등급 직무 체계다. 또 용접 선행에서요, 선행 공정에서 마킹 정도가요,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합니다. 또 그라인딩 직무 관리자가요, 보통 검사 직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부분도 통합하는 게 필요하죠. 또 마킹 직무의 경우에는요, 도장 후 공정의 직반장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요거는 차라리 직반장이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빼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직무 개인별로 어떤 기술 이전 축적의 중요성도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좀 점수가 높은 거는 4등급제, 점수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건 3등급제, 또 개별 직무를 분석해 가지고 이 등급제에서 뺄 것, 그다음에 통합할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숙련 등급 체계 설정을 하게 되면요, 이제 직무별로 4등급제, 3급 체계는요, 각 공정별 지부 직무의 중요성이 나타났고요. 또 공정상 품질 판단 코어 직무의 판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숙련자에게 뭔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임금 체계가 반영되고요. 개별 직무별로요, 임금 밴드를 설정 활용과 각 직무별 숙련 등급별 임금 밴드 설정이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숙련 등급 평가 방안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직무별로 숙련 등급 기준에 맞는 숙련 등급 평가 양식을 또 체계적으로 만들었고요. 주기적으로 해당 그 기능공에 대해서 숙련 등급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련 등급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숙련 등급 평가를 통해 가지고요. 개별 상용공의 숙련 등급을 정해야 됩니다. 뭐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되면 레벨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당 등급 체계 내에서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이 될 때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동기부여하는 제도 마련도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숙련 등급 평가 양식 샘플입니다. 그죠? 도장 스프레이 직무인 경우에는요. 숙련 등급 레벨 1에서 레벨 4, 4단계로 구분했고요. 각 항목을요.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레벨 1의 등급의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요. 선박 스프레이 업무와 장비, 도구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또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요. 상사 지시나 조언에 따라 맡은 도장 업무 범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 평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 항목별로 철저히 평가를 합니다. 물론 또 뭐 도면이나 작업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지 등등 이 항목에 대한 분석을 체크하면서요. 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1의 어느 등급에 맞는지를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직무에 따른 세부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스프레이 직무와요, 터치업 직무는요, 체크된 평가 항목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합니다. 스프레이 직무인 경우에는요, 도장 작업점 청소 방법, 섭식기 사용법을 알고 있는지, 워싱의 목적과 요령을 다 알고 있는지, 자체 마킹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작업 준비 절차를 이해하는지 등 11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요. 터치업의 경우에는요. 상위 8개 평가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작업 착수 전에 검사까지 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에 따라서요. 가산점을 1점을 또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숙련 등급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트, 체계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숙련 등급 기준안을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숙련 등급 4단계의 용접 선행 지부와 3단계의 용접 선행 직무의 사상 직무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련 등급 레벨 1에서 레벨 4까지 4단계인요. 용접 선행 공종의 지부 직무의 숙련 등급 기준안입니다. 초급 보조 학습 수준 레벨 1 등급은요. 지부 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물론 도면 정도 볼 수도 있고 용접 경험도 한 2, 3개월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보유하고 있고 기초 기술을 바탕으로 사상 지식, 상사의 지시와 조언에 따라서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급의 정례적인 적용이 가능한 레벨 2는요. 레벨 1의 지부 경력을 한 1년 이상 정도 하면요. 개인에 따라서 2년 정도 해야 됩니다. 레벨 2 등급은요. 지부 업무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이상의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지부 업무 중에 정형화된 업무, 좀 단순한 업무, 이거는 혼자서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상사의 지도하에서 중조립 이상의 부가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고급 독자 활용 또는 이제 개발이 가능한 레벨 3 등급은요, 지부 업무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도면, 작업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지부는 예를 들어서 천정을 보고 하는 지부 다 있으면 관계없이 독자 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천정을 보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360도 지부라고 합니다. 또한 일부 도면 오류나 마킹 오류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맡은 업무에 대해서 완결적 수행, 문제 인식, 사후 조치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최고의 난이도로 독자적인 지도 또는 지도 전파가 가능한 레벨 4 등급은요. 지부 업무에 대해서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도면 작업 지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요. 지부 단위 업무 전체를요.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작업 절차에 대해서 인력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요. 배분할 수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기거나 오류에 대해서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숙련 등급 3단계 용접 선행의 사상 직무의 숙련 등급 기준안입니다. 초보 수준인요. 레벨 1 등급은요.
사상 업무에 대한 이해, 기초적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요. 사상 업무 중에 좀 정행적인 업무, 단순 업무를 무리할 수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물론 상사의 지도하에서 업무가 수행될 수 있습니다. 중급 정례 수준인요, 레벨 2 등급은요, 사상 업무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요. 각 단위 업무 요행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처리가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고급의 독자 활용 및 개발 수준 레벨 3 등급은요, 사상 업무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이해를 보유하고 있고요. 고난이도의 고위험의 업무 처리가 가능하면요, 사상 구성 단위 업무 전체, 풀 스코프를 독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숙련 수준에 따라서요, 다른 작업자의 역할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고도의 사상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요, 문제 해결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상 표준 직무 분류된 24개 직무에 대해서 숙련 등급 기준안을 마련으로 숙련 평가 모델을 제정했고요. 이게 이제 신규 직무에도 확장이 가능합니다. 각 직무 평가 모델 확정 외에요, 직무별 숙련 등급 평가 양식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표준 모델 2, 하이브리드 직무급 플러스 직무 수당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숙련 수당은 숙련 등급 레벨 3, 레벨 4 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레벨 2, 레벨 1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숙련 역할 수당은요, 해당 등급의 총 보상 평균 임금 수준을요, 적정 수준으로 보존하면서 동기부여 효과를 창출하고요. 레벨 3 또는 레벨 4 등급의 커트제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등급 체계별 L3, L4의 숙련 역할 수당 금액은 어떻게 설정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화는 원청사 기능직 가장급 임금 수준을 비교해 가지고요, 레벨 3의 숙련급, 레벨 4의 숙련급을 제안드렸고요. 2화는요, 일본의 조선업 유사 직무 숙련 등급별 임금 비율을 기준으로 사내 협력사 기능공의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방법입니다. 머서 컨설팅의 글로벌 임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따르면요, 일본은요, 숙련 등급 레벨 1의 임금 비율을 1.0으로 했을 때 레벨 3의 임금은 1.6배, 레벨 4 등급의 임금은요 1.8배로 나타났습니다. 1월 시뮬레이션 하면요, 레벨 3 등급은요 3등급 체계 직무에서 기대 임금 비율이요 1.47배, 4등급 체계 직무에서요 1.55배를 적용하여 숙련 역할 수당액이 40만 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L4 등급의 경우에는 4등급 체계 직무와 내국인 고용 필수 직무에서 평균 1.7배를 적용하여 숙련 역할 수당액이 7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숙련 등급에 따른 수당 설정과 함께 등급 체계별 L3, L4 커트제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숙련 기술 유지, 전수, 축적의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원청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협력사 고용 규모별로 그리고 공정 특성별로요 등급 커트제를 정하여 역할을 하게 되며, 협력사는 부여된 커트 내에서 자율적으로 숙련 등급에 맞게 인력 배정, 교육 감독, 평가 및 인력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조선업 컨설팅에서 참여한 사내 협력사의 5대 원청사와 외국인을 포함한 상용공의 숙련 등급별 인력 규모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L3 등급 30%, L4 등급 13%, L4 등급은 L1과 L2 등급을 대상으로 숙련 기술 교육의 임무가 부여되고, L3 등급은 직무 범위 내에서 품질의 완성도를 감독하는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상 숙련 등급별 인력 비율을 참고하여 L4, L3의 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L4 등급은요 10% 내의 커트,
L3 등급은 20에서 30% 범위에서 커트를 설정하는 안입니다. 협력사 상용공 14,000명, 전체 협력사 적용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 L4는요 80만 원 수당 지급 시 월 11.2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L3 등급은요 30만 원 수당 지급 시에 월 16.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커터의 범위는요 각 원청사의 상한가, 원청사의 예산 범위를 고려해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준 모델 2인 하이브리드 직무급 플러스 수당행 직능급의 숙련 등급 체계 설정과 평가 그리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